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최신 판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법정 지상권 부분에 유독 요 판례가 계속 시험에 쭉 출제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판례를 여러분이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도 만드는 겁니다. 자, 역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러면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기 바라요.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일단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봅니다. 문제는 이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보세요.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이게 법정 지상권 제도인 거예요. 다만 법정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제도는 언제 등장하는 제도인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옵니다. 이 그림은 뭔 것 같아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게 2번. 그러면 갑은 을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돈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 용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를 청구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경매라고 그러죠?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까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갑 소유이다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낙찰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 한번 찾아볼까요? 토지 소유자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병.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갑. 그럼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때 갑이라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진 거니까 건물 소유자는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막으려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뭘 인정해 준다고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얘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1번부터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요건은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이게 그 동일인 소유보다 중요한 말은 언제 동일인 소유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동일인 소유 이해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그리고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여기는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 2가지가 아니고 총 3가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 건물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 그리고 토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냥 경매로 외우지 마시고요. 무슨 경매죠?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요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인정이 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요건은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가지 요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훈련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다가 담보권 실행 의무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좀 전에 여러분 봤던 판례는 요거예요. 건물 소유자 나오고 토지 단독 소유 나오고 건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은 요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자기 겁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모자라서 을과 함께 돈을 같이 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 그런데 건물은 갑과 을의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A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A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무슨 경매가 될까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죠? 병. 그다음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 그러면 지금 요 토지 소유자는 병이 됐고 건물은 갑하고 을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 이 두 사람에게 법정 지당권이 인정되겠느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 동일인 소유에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무슨 소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공동 소유, 공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공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의 경우에는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갑에게 법정 지당권 되는 거고 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을은 갑하고 돈을 함께 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니까 갑의 땅을 원래부터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을이라는 사람에게도 법정 지당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각 건물 공유자 모두에게 법정 지당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되는데 이게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공유인 경우도 법정 지당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법정 지당권의 성립 요건 4개 그리고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당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보실래요? 2024년 감정평가사 문제 제가 준비해 가져왔는데요.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싹 나갈 테니까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풀어보세요. 정답 고르셨어요? 이게 만만치 않죠? 풀어보면. 자, 그럼 저랑 같이 이 법정지당권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론도 확실하게 알고 깔끔하게 문제 푸는 기술까지 여러분 잘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로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모든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뭐죠?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키워드를 찾아야 되죠. 봅시다. 뭐에 관한 문제냐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 생각나야 돼요? 성립 요건 4개. 성립 요건 4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자, 그러면 기억 바로 가볼까요?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나중에 지어진 거죠. 그러면 벌써 첫 번째 요건에서 탈락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 인당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기억은 X죠. 그러면 이게 박스 문제니까 소고 형태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 X니까 기억이 들어간 건 다 탈락이죠. 1번 탈락, 그 다음 3번 탈락, 그 다음 5번 탈락.
그러니까 한 개를 풀어보고 세 개를 날린 거죠.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니은번에 갑시다. 갑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 바로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거죠, 이거. 공신 X죠. 공신 X. 공신 X. 무조건 공식으로 확실하게 외웁니다.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건물이 신축이 되었을 때에는 X, 법정 인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들어간 것도 탈락이죠. 4번 탈락. 오! 바로 답이 보이네요. 요게 박스 문제를 소고 형태로 풀었을 때 좋은 점입니다. 바로 답이 보이죠. 몇 번이에요? 2번. 2번.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디귿을 잘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보기가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을 아셔야 돼요. 자,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볼까요? X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그러니까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을과 함께 지상의 Y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 이게 키워드죠. 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고 건물은 갑과 을의 공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X토지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함께 공유하는 이 경우에도 법정 저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인정되는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에요? 디귿. 요 디귿번 판례가 민법 들어간 시험에 최근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해준 내용 가지고 법정 저당권에 관한 성립 요건과 최근 판례에서 자주 등장되는 시험에 자주 등장되는 내용 꼭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뭘 이런 걸 내고 그래 툭툭툭 풀면서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